신영복의 담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걸음이 빠른 토끼는 느림보 거북이를 앞섰습니다. 앞선 토끼는 거북이를 얕보고 도중에 풀밭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를 얕보고 잠을 잔 토끼도 나쁘지만 잠든 토끼 앞을 슬그머니 지나가서 이긴 거북이도 나쁩니다. 토끼야 일어나, 깨워서 함께 가는 친구가 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글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 대한 신영복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토끼야 일어나, 이렇게 깨워서 함께 가는 친구. 여러분이 거북이였다면 토끼야 일어나 이러면서 토끼를 깨웠을까요? 아니면 그냥 갔을까요? 저 같으면은 거북이처럼 그냥 슬쩍 갔을 텐데. 우리 선생님 너무 착하세요. 자, 여러분 신영복의 담론 제5강 들으시면 아마도 함께 가는 친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자 5강 시작해 봅니다. 벌써 신영복의 담론도 반이나 왔네요. 앞으로 10강까지 처음처럼 열공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실 거죠? 처음처럼 신영복 선생님의 책 이름이죠. 물론 술 좋아하시는 분 소주, 소주에 써 있잖아요. 처음처럼 소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글씨를 이렇게 주시고 그 돈으로 또 좋은 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소주의 처음처럼 이 글씨를 신영복 선생님이 이렇게 쓰신 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것이 됐든 처음처럼 쭉 열공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메이데이, 세계 노동자의 날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구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0.0001%의 극소수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모두 노동자죠. 예, 우리 모두는 함께 가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실천이 없는 이론은 한 발걸음이다. 이론과 실천에 관한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계신 감옥 안에서 하루는 재소자들끼리 내기를 했다 그래요. 재소자 중에 가장 젊고 빠른 친구가 한 발로 깽깽이로 뛰고요. 깽깽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발 들고 한 발로만 이렇게 깽깽깽 뛰는 거. 그래서 깽깽인가 봐요. 그리고 가장 연로하고 쇠약한 노인이 두 발로 이렇게 뛰고, 그러니까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한 젊은 사람은 깽깽이로 뛰고 한 나이 든 사람은 두 발로 뛰고 이런 경주를 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재소자들 어땠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승리를 낙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두 발의 월등한 승리였답니다. 이 내기에서 선생님이 확인한 것이 바로 한 발과 두 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선생님은 감옥에서의 독서가 한 발걸음이었다고 합니다. 한 발걸음. 실천이 없는 감옥에서 독서만으로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간다는 거? 이게 바로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날부터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를 부지런히 듣습니다. 책 읽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들의 살아온 얘기는 실제로 겪은 과거의 실천이고요. 이런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천을 목발 삼아서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목발 삼아 걷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한쪽 다리가
목발을 닮아가더라. 이런 겁니다. 실천과 이론의 통일,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자기 개조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한 발걸음. 우리 방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20대 청년과 가장 느린 50대 노년이 경주를 하였습니다. 청년은 한 발로 뛰고 노년은 두 발로 뛰는 일견 공평한 경주였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50대 노년이 거뜬히 이겼습니다. 한 발과 두 발의 엄청난 차이를 실감케 해준 한판 승부였습니다. 그런데 징역살이에서 느끼는 불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발걸음이라는 외로운 보행입니다. 실천과 인식이라는 두 개의 다리 중에서 실천의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실천 활동을 통하여 외계의 사물과 접촉함으로써 인식을 가지게 되며 이를 다시 실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진리성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실천은 인식의 원천인 동시에 그 진리성의 규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실천, 인식, 재실천, 재인식의 과정이 반복되어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인식도 발전합니다. 감성적 인식에서 이성적 인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러므로 이 실천이 없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식의 좌절, 사고의 정지를 의미합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고 발전하지 못하는 생각이 녹슬 수밖에 없는 이치입니다. 제가 징역 초년 닦아도 끝이 없는 생각의 녹을 상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생각을 녹슬지 않게 간수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녹을 닦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컨대 일어서서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어나서 걷고자 할 경우의 허전함, 다리 하나가 없다는 절망은 다시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징역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맨 처음 시작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입니다. 그러나 독서는 실천이 아니며 독서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역시 한발걸음이었습니다. 더구나 독서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까닭은 그것이 한발걸음이라 더디다는 데에 있다기보다는 인식의 과정을 되풀이하는 동안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현실의 튼튼한 땅을 잃고 공중으로 지극히 관념화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다른 모든 장애인이 그러하듯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목발로 삼은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 즉 과거의 실천이었습니다. 목발은 비록 단단하기는 해도 자기의 피가 통하는 생다리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다리가 줄곧 서로 차질을 빚어 걸음이 더디고 뒤뚱거리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색한 걸음새도 세월이 흐르고 목발에 손때가 묻으면서 그럭저럭 이력이 나고 보석과 맵시가 붙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위 이력이란 것이 제게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발이 생다리를 닮아서 이루어진 숙달이 아니라 반대로 생다리가 목발을 베어서 이루어진 숙달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인식이 내가 목발로 삼은 그 경험들의 임자들의 인식을 배우고 그것을 닮아감으로써 비로소 걸음걸이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목발의 발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생다리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사전에는 반대로 예상했던 것이었던 만큼 실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징역 동료들의 경험들이 단지 과거의 것으로 화석화되어 있지 않고 현재의 징역 그 자체와 튼튼히 연계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으로 해서 강렬한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실천이란 죽은 실천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의 발견은 나의 목발에 피가 통하고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감동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천이란 반드시 극적 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규모가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걸어가는 저마다의 모든 걸음걸이가 곧 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을 박차고 일어서든 그 위에 무너지고 쓰러지든 우리는 생명이 부재하는 한 거대한 실천의 대륙 위를 걸어가게 마련입니다. 3월, 길고 추웠던 겨울이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옥담 밑 어느 후미진 곳에 봄은 벌써 작은 풀싹으로 와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봄은 산 너머 남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발밑에 언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한 발걸음을 제일 먼저 같이 읽자고 한 이유가 징역살이 이 동안에 내가 실제로 겪었던 나 자신의 어떤 변화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감옥이라는 데가 실천이 배제된 갇혀있는 책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발을 걸음밖에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그 속에 내가 목발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실천이 서로 매치됨으로써 자기 발전을 만들어갔다. 어떤 발전을 만들었냐는 이야기를 다 소개하자면 한 20년쯤 걸리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한 발하고 두 발 경주했을 때는 우리 방에서도 내기할 때는 그 한 발짜리 젊은 애가 이긴다고 예상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할지 모르지만 젊은 애는 뭐 축구도 잘하고 아주 펄펄 나는 애예요. 그 노인은 그때 60이 다 된 그야말로 뭐 빌빌빌 하는 노인이니까 한 발로 하고 두 발로 뛰어도 그냥 한 발짜리가 이길 걸로 예상했는데 전혀 반대였어요. 느리더라도 두 발로 걸어가는 게 한 발 멀리 뛰면 그만큼 더 오래 지체하고 오히려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게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발과 한 발의 엄청난 차이가 이제 실감됐다고 썼는데, 그래서 한 발 갖고는 안 되겠다. 책만 가지고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읽고 나면 다 잊어먹어요.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도 안 하고. 그래서 실천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과거의 실천을 부단히 이야기 듣는 걸로 하자. 그래서 목발을 짚고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목발이 생다리를 닮아서 익숙해지리라고 예상했는데, 반대로 이쪽 생다리가 목발을 닮아서 익숙해져 간다. 그 얘기가 나오죠. 목발의 인자. 이 사람 뭐로 내가 변화해 갔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처음에 우리가 한 30명, 주로 후배들이지, 후배들 한 30명이 같이 징역사료를 해요. 뭐 학생 서클 사건들이 때문에. 그래서 별 논쟁이 다 있어요. 자기는 3년 동안 그냥 독방에 앉아서 물리학이나 아니면 프랑스어나 공부하다가 나간다. 또 어떤 애는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면 이 땅에서 감옥 들어온 그런 아주 참담한 삶의 주인공들과 만나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무슨 민중혁명을 얘기한다더니 그따위 소리를 하면 되냐. 근데 너는 이 재소자들의 사회 성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라. 재소자는 기본적으로 룸펜 프롤레타리아다. 사회 변혁이나 노동의식 전혀 없고, 사회 변동계에는 오히려 보수 반동에 가담하거나 매수될 수 있는 굉장히 반동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배운 게 뭐 있다고 그러냐. 그래도 그 사람들 속에 민중적인 상당한 현실이 있는 거 아니냐. 러시아 혁명에서 룸펜 프롤레타리아만 읽었냐? 거기 모나로드 뭐 읽었냐? 인민소 인투 피플, 나로드니키 그 운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굉장한 논쟁들을 학생답게 많이 했어요. 나는 이제 무기징역이기도 하고 끝까지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래서 공장 출력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 그 히스토리를 부지런히 듣습니다. 특히 노인들, 전에 얘기했죠. 노인들은 나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쫙 전수해요. 지금은 그 노인들 심정을 내가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자꾸 많이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들은 이제 얼마 안 살고 죽겠지만 보니까 아주 말도 잘 알아듣고 똑똑한 젊은 사람한테는 많이 쏟아놔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살아온 이야기들을 쭉 듣는 동안에 내가 읽었던 그런 이론과 책을 통해서 얻었던 생각들이 수정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경험들을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많지, 사례가. 많은데 어쨌든 내가 전혀 몰랐던 수많은 인생들의 실상을 그 사람들의 과거 실천이었지만 나한테 없는 목발로서 내가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중심으로 나를 다시 변화시켜 갔던 그런 이제 기간이 20년이 아니었을까. 처음에 내가 이 육군교도소에 있다가 민간교도소로 딱 이송돼서 깜짝 놀란 게, 육군교도소는 전부 군인들만 들어오잖아요. 전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군인들이니까. 근데 민간교도소 넘어가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왜 감옥에 들어와? 감옥에 들어온 거는 젊은 사람들이 혈기방장해서 싸우거나 그래서 들어오지, 노인이 생각도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노인 재소자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근현대 사회의 참담한 역사가 어떠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었나, 이렇게 만기자가 출소하면 이렇게 그 노인들하고 같이 출소자를 평가해요. 나는 제가 지나보니까 아주 경우도 바르고 사람이 부지런해서 이제 나가면 안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 노인들은, 신생은 아직도 세상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들어와. 1년 안에 들어와. 그 노인들 그럼 1년 안에 들어와요 또.
그러니까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게 모든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독립한 고유의 어떤 인간성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책에는 자세하게 안 썼나? 그 대전 중동에 유명한 장려촌이 있어요. 거기 우리 재소자들 중에는 그 장려촌에 단골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서 장녀 이름도 내가 대전교도소 있을 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노란머리라는 장녀가 있어요. 노란머리. 머리가 지금은 물들인 사람도 많아요. 그때는 아마 원래 머리가 좀 노란 그런 장녀가 있었는데 굉장히 예쁘대요. 그래서 그 장녀 골목의 건달들이 노란머리를 잡아서 자기가 기둥수강 노릇하려고 달려든 건달들이 많았대요. 근데 한 사람도 성공하지 못했대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끄댕이 질질 끌리면서 골목막 다니면서도 절대로 승복하지 않고 깔창 유리창 깨가지고 그냥 가슴 피칠각으로 막 욕하고 그때 연탄 불집게 붉은 걸로 막 찌르고 그냥 온 동네가 시끄럽게. 그래서 결국은 몇 사람의 건달들이 시도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기둥서방에 사실은 장녀들의 착취 조직이거든요. 뭐 장녀들 기둥서방이 있으면 물론 딴 놈들이 쉽게 건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자기는 노란머리는 자기가 한다 이거야. 그래서 아마 전국 장녀 중에서 유일하게 자주 국방체제를 완비하고 있는 그런 장녀. 근데 그 노란머리란 장녀를 어느 목사가 와서 붙잡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 어느 교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거세면 안 된다. 여자는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그 목사의 그런 인간 이해야, 중산적 여성의 어떤 정숙성 같은 걸 한참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게 그 여자를 지켜주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여자를 파괴하는 거지. 그 여자를 돌로 그냥 때리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가 처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그 여자의 어떤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관여하려는 오만함은 그거는 지식인의 어떤 관념은 그 이상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특별한 그런 배타적인 아이덴티티를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앞으로 하자 그러는데 바로 그런 점. 그리고 내가 만난 수많은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많은 사람들의 인간을 통해서 저는 첫째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하면 그게 사회학 교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일제 때부터 시작한 해방 전후의 그 정치적인 격동, 그 다음에 한국전쟁, 이런 그 격동의 현대사를 겪으면서 겪었던 그 가족사, 이런 것들은 진짜 역사학 교실이기도 해요. 책에서 읽는 역사는 사실은 감동적이질 않아. 그러나 그 역사 현장에 직접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육성의 이야기는 이 화석화되어 있는 역사 이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주 피가 통하고 숨결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학 공부하지.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보다 훨씬 깊이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걸 바탕으로 자기 변화를 꾸준히 해낸. 공부란 것은 세계와 인간의 인식이면서 자기 변화, 나가서 세계 변화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발 걸음이라는 이 걸음, 바로 그런 점. 20년 동안 내가 고민했던, 만나고 나를 바꿔내고 고민하고 변화시켜 갔던 전체의 그림을 상징적으로 그냥
목발이다. 한 발 걸음을 완성하는 목발로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감옥만 한 발 걸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한 발 걸음의 소유자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가 사는 삶의 골목이 그게 특수한 거 아니고 자기가 가진 생각도 자기가 겪어왔던 그 삶도 대단히 특수한 거기 때문에 자기 삶을 반드시 그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다른 목발과의 관련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걸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저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가모드 사색 같이 읽어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의 예화를 소개하게 되리라고 봐요. 기회가 있는 대로 가능한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만 처음에 나는 그래도 이 lumpen 프롤레타리아이긴 하지만은 재소자들의 삶 속에는 그래도 굉장히 고달픈 우리 사회의 서민들의 정서가 있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학교에서 책에서 갇혀있던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귀중한 목발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쭉 다가갔었죠. 그래서 그랬는데도 한 5년간은 제가 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쉽게 이렇게 곁을 주지를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0.5초 만에 끝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뭐 강론 아무리 하더라도 딱 만나고 0.5초에 그 사람을 신뢰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내가 열심히 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기술 열심히 배우고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딱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차츰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의 정서에 공감하면서 내가 생다리로부터 목발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 점점점 이제 이렇게 심화되면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참 편했어요. 처음에 나만 모르는 왕가였을 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렇게 배식이란 거 이렇게요. 이런 긴 좌판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여기 사람들이 쫙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앉으면 여기 식탁이 여기 국통을 반드름짜리 국통을 갖다 놓고 국을 이제 퍼서 여기 주면 그릇을 위로 전달하고 쭉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 내용이 여러 개 있어요. 이제 국을 들고 와서 나눠주는 놈은 소지라 그래서 저는 그래도 국발도 있는 재소자하다. 내가 아마 징역 초년에 아마 여기 구석에 끼어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석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교도소에서는 벽돌바다라 그러는데 벽돌보다 훨씬 작은 마가린에 최고 큰 마가린 벽돌 모양인지 그걸 딱 까가지고 들고는 연설을 해요. 이 바다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공장 축구 선수들이 인쇄공장 축구 선수들과 피나는 접전 끝에 따온 바다 10개 중에 오늘 2개를 국에 넣습니다. 그리고 넣고 저 박수 옆에 있는 선수들 뭐 하여튼 부럽지 그냥 나는. 그래서 나도 축구 잘하는데 축구 선수에서 박수 받고 왕따를 좀 면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축구 선수 하기 작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축구를 상당히 잘해야 선수가 돼요. 우리 공장 양재 공장에서 내가 올해 선수 생활을 했는데 100명쯤 되죠? 거기 축구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한 20-30명의 노인들 빼잖아요. 그래도 5-60명은 패반한 사람들이거든. 걔들이
학교 다닐 때 교실에서는 별로 큰 소리 못해도 한 가닥씩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운동들은 다 곧잘해요. 그 한 4, 50명 중에서 교도소 운동장이 작아서 7명이에요. 선수가 11명이 아니고 7명 뽑는데 들어간다는 건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내가 그 7명에 들어가요.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죠.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를 합니다. 42, 3대 때까지 은퇴를 안 시켜줘요. 왜냐면 신생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에서 운동하는 애들이 다 고집 세고 뭐 자기가 뭐 하려고 그래서 패스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있어야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공장하고 계속 해서 2번, 3번 내리기해서 신발 주머니에 바다 10개씩 갖고 오면 저쪽 공장은 그냥 거의 공황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그냥 싸워요. 그래서 그거를 스코어 매니지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한 2번 이기고는 한 번쯤 져야 돼요. 또 우리가 2번, 3번 계속 치면 안 되지. 언제 우리가 밀려가지고 2번 졌는데 또 질 것 같아서 내가 그냥 공격 진영에 가담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상대방 팀들이 신생이 왜 공 닿느냐고 그 말도 안 되는 내가 안 넣으면 3번 지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선수들도 잘 다루고 전체 매니지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걸 쭉 해야 돼요. 그게 교도소 운동이었냐 그러면 공장 이 복공장에 나와서 30분 운동하면 들어가서 공장 문을 밖에서 잠그요. 그 다음에 이 공장이 무슨 낮은 7개 공장이 운동장에 나와요. 운동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30분 하면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러니까 공장 대 공장의 시합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몰래 선수 7명만 내보내요. 그 본부 담당이 지금 이세 공장 운동 시간에 우리 공장 문을 살짝 따주면서 선수만 7명 싹 내보내서 이제 감독자가 지나가면서 보면 인쇄공장 사람들끼리 축구하는 것 같은 형식이 돼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인쇄공장을 확실하게 시합하고 있는데 보안계장이 딱 운동장에 나타나서 호루라기 쫙 부는 거예요. 벌써 정보를 입수하고 왔어요. 집합. 우리도 집합해야지. 남은 공장 사람이지만 집합하니까 앉아보나 이렇게 10명이 남잖아요. 오는 놈들이야 중앙으로 와. 그러니까 형편없이 배타작하고 감옥에서 또 감옥으로 가요. 근데 그날 쫙 호루라기 부르는 앉아보니까 딱 우리가 7명 잡혔네. 그랬는데 장신꼬마라고 아주 교도소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하고 장신동 그 험한 골목에서 살아온 아주 눈치 빠른 친구가 얘는 축구 선수도 아니면서 신발 주머니에 바다 10개 넣고 그거 들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구경하려고. 얘는 그렇게 동작이 빨라요. 보안계장이 딱 뜨면 왜 나온지 벌써 알고는 호루라기 불고 집합시킬 때 방화수통 뒤에 가서 딱 숨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하나 안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신발 주머니 들고 우리 줄레 이제 7명이 중앙으로 이제 끌려가는데 오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신발 주머니 바다 10개를 나한테 주면서 신생 공장으로 튀라고 자기가 가서 얻어맞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얻어맞는 것보다 창피하니까 그래 얼른 지금 이제 공장으로 가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야 이거 내가 축구 선수를 왜 하냐 안 맞고 나 혼자 신발 주머니 들고 공장에 갔다가는 이건 굉장히 비참할 것 같아. 차라리 얻어맞자. 그렇게 한테 도로 주고 가서 이제 맞으러 가요. 그러니까 장신꼬마가 신생 매도 못 맞으면서 말이야 뭐 자기가 매는 자기가 끝내주고 그래서 이따 얘기 들어봐라 매 맞은 거 이래도 다 남산중앙정보부를 겪어서 온 몸이야. 잘 봐봐. 그래서 따라가서 하여튼 우리 7명 그때 매 타작 했지 사실은. 근데 같이 가던 사람도 장신꼼하고 안 바꾸고 내가 뒤에 따라오니까 줄레 따라오니까 신생 왜 와? 장신꼼하고 바꾸지. 왜? 그러니까
이거는 골치 아프게 생겼네. 그러더니 진짜 중앙에 끌려가서 빠따를 맞는데 자기는 나 때문이라고 그래요. 1번 빠따가 10대 맞으면 줄줄이 10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빠따 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서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내가 들어도 이유도 안 되는 여기를 항상 얘기하고 좋대니까 아이고 쥐어박히고 차라리 맞는 게 낫겠지요. 그러고는 또 엎드린 척 하다 떼려고 그러면 일어서서 또 이야기하고 한 대 맞고는 저쪽 가서 안 오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3대 때린다면 10분도 더 걸렸을 거예요. 그 때린 사람은 지쳐서 좋아 3대씩. 그래서 그 친구의 영웅적인 투쟁 때문에 우리가 3대를 그 영웅적 투쟁이라는 게 뭔지 이제. 그래서 거기서 공장으로 못 오고 또 벌방으로 가요. 벌방에 가서 사흘간 또 그 교도소 내에 벌방에도 갇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몰래 그 입방할 때 공장 총원들이 자기들 국에 받아 넣어주던 축구 선수들이 징역 갔다고 만들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는 그게 공부면서 같은 인간관계와 자기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가. 물론 이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삶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특히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자기 걸음걸이를 완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류로 해야 돼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맞게 그 사람의 분위기에 맞게끔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이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강의 진행 중에 인간에 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 여러분들하고 한동안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과 공감하시면서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자, 제가 소식 하나 전해드렸었죠. 여러분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공개방송 여러분들 함께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입니다. 5월 7일 저녁 7시 30분에 대학로 벙커원으로 오시면요. 신영복 선생님과 제가 진행하는 신영복 선생님의 담론 공개방송 함께 참여하시면서 신영복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 들으실 수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의 새 책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이 내용으로 여러분 그 책 속에 있는 내용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선생님의 생생한 목소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가 나오시니까 이 새 책의 사인도 이루어지겠죠? 예, 선생님의 사인 받으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참여 방법 모르신다고요? 돌베개 출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장소인 만큼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귀한 시간이죠. 신영복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그런 시간이고요.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를 해 주십시오. 신영복 오라버니 우리 영복이 오빠로 부르기로 했는데 영복이 오라버님께서 직접 나오십니다. 이날 여러분 생생한 목소리 또 제가 사회를 보니까 많은 참석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신영복의 담론은 쭉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다운로드 팍팍 그래야 또 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운로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홍보도 해주시고 한 분당 100분에게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김미화였습니다.